원리로 이해하는 양쌤의 중학교 과학인강 3. 물체를 띄우는 힘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실제 실험하는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그녀의 몸무게는 50.6kg. 수중에서 쟀을 때는 몇 킬로의 차이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자, 그러면은 얼굴 부분만 수면 위에 올려주시고요. 나머지 바닥에서 발을 떼주세요. 자, 좋습니다. 자, 목 부분만 수면 위에 떠있죠? 네, 6.5. 물속에서의 몸무게 6.5kg. 그녀 역시 원래 체중의 약 8분의 1이 되는 셈이다. 자, 이렇게 물에 들어가면 실제로 몸무게가 가벼워지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자, 이번에는 물속에서 물체가 받는 힘을 관찰하는 실험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컵 중에 한쪽 컵에만 물을 부으면 물을 채운 쪽에 나무 막대가 올라가요. 이것은 물속에 잠긴 추에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이 작용해서 추가 가벼워지기 때문이고요. 이런 추를 이렇게 물체를 위쪽으로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부력을 공부를 할 거고요. 부력은 아까 추가 물에 접촉을 했잖아요. 그래서 접촉한 두 물체 사이의 상호작용이 되겠습니다. 자, 부력은 앞에서 봤듯이 부력은 이런 물과 같은 액체 속에서 작용하기도 하고요. 그뿐 아니라 이런 공기와 같은 기체 속에서도 부력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영상을 볼게요. 그러니까 부력이 위쪽으로 작용해서 나무도막이 물 위로 떠오르게 되었죠. 자, 이렇게 공기와 같은 기체 속에 있는 이 헬륨 풍선을 놓게 되면 헬륨 풍선이 위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것은 공기가 풍선의 위쪽으로 부력을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액체나 기체가 물체를 밀어 올리는 힘을 부력이라고 얘기하고요. 이 한자 그대로 이게 뜰부의 힘 역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뜨게 하는 힘을 부력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력의 예로는 아까 앞에서 봤듯이 물에 들어가면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거, 이것은 이제 물에 들어가면 물의
부력 때문에 우리 몸이 위로 밀어 올려지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부력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자,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이에요. 자, 우선 중력부터 복습을 해볼게요. 자, 중력은 이게 무거울 중에 힘력. 그러니까 무겁게 하는 힘. 그러니까 중력은 이제 실제 정의가 지구가 물체를 잡아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하는 건데, 중력의 방향은 이 지표면 수직으로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했었잖아요. 자, 그랬을 때 부력의 방향은 어디냐 하면, 자, 물속에 나무도막이 있을 때 중력이 이렇게 지표면의 수직으로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겠죠. 그때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을 한다는 거고요. 자, 헬륨 풍선도 마찬가지죠. 중력은 아랫방향으로 작용을 하고 부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부력의 방향은 중력과 반대 방향인 위쪽입니다. 자, 이번에는 부력의 크기는 어떻게 측정하는지 실험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부력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하는지 실험 영상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이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릴게요. 추가 물에 잠기기 전에 이 추의 무게를 용수철 저울로 측정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2.1N이 나왔는데, 그 얘기는 이 물체의 무게, 즉 이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가 2.1N이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렇게 추가 물에 잠기기 전에 측정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물체의 무게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의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 추를 물속에 절반 정도 잠겼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살펴보면 2.0N이 되었어요. 그래서 가의 경우에는 2.1N이었는데, 나의 경우에 물속에 추를 절반 정도 잠기게 했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2.0N이니까 0 빼면 0.1N만큼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하게 된 거죠. 이렇게 물속에서 실험했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실제 이 물체는 아래쪽으로 중력이 2.1만큼 이제 받고 있는 물체인데, 물에 이만큼 잠겼을 때 위쪽 방향으로 부력이 작용하는데 0.1N만큼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용수철 저울은 눈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쪽으로 2.1N, 근데 반대 방향 위쪽으로 0.1N의 힘이 작용하니까 결국 아래쪽으로 2.0N만큼 잡아당겨져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2.0N으로 나타났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물속에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하는 이유는 물체에 이렇게 위쪽으로 부력이 작용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이렇게 물속에서 감소한 용수철 저울의 그 눈금 값이 물체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랑 같은 값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부력의 크기를 측정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으로. 자, 이번에는 다 상황, 추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이걸 설명해 드릴게요. 자, 마찬가지 이때에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9N으로 측정이 되었고요. 그러면 가번 상황과 비교를 했을 때 원래 추의 무게가 2.1N인데 다처럼 추가 물속에 완전히 잠겼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9N이니까 빼주면 감소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0.2N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생각해보면, 자, 이 추는 아래쪽으로 중력 2.1N을 받고 있는 물체였잖아요. 그런데 물에 완전히 이렇게 잠궈주면 위쪽으로, 물에 의해서 위쪽으로 부력이 0.2N만큼 작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래쪽으로 2.1만큼의 중력을 받는데 반대 방향인 위쪽으로 0.2만큼의 부력을 받으니까 결국 빼기를 해주면 결국은 아래쪽으로 1.9만큼의 힘을 받아서 이 눈금이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1.9N으로 읽혀지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정리를 해볼게요. 자, 부력의 크기는 결국 지금, 자, 만약에 이 추가 무게가 10N이에요. 그래서 용수철 저울이 지금 10N이라고 하는 무게를 측정했고요. 그 얘기는 이 추는 중력 10N을 받고 있다는 의미겠죠. 자, 그런데 이 추를 물에 완전히 잠기게 했을 때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7N을 가리키게 됐어요. 그러면 부력이 얼마겠어요? 자, 원래 추는 아래쪽으로 중력 10N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물이 이 추를 위쪽으로 3N의 힘, 그 부력으로 밀어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 용수철 저울은 10N 빼기 3N, 그쵸? 아래쪽 10N 빼기 위쪽 3N이니까 아래쪽으로 7N만큼 잡아당겨지겠죠. 그래서 용수철 저울이 눈금이 7N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부력값은 어떻게 구하냐? 이 물체의 무게에서 빼기 물속에서 측정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 그러니까 물체의 무게 빼기 물속에서 측정한 용수철 저울의 눈금, 그쵸? 이렇게 하면 3, 요것이 부력의 크기가 된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앞에 실험에서도 설명했듯이요. 그래서 물체가 물에 잠기면 물체에 부력이 작용해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를 하는 거고, 그래서 부력의 크기는 용수철 저울의 눈금이 감소한 그 정도랑 같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부력은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랑 같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말이냐면, 자, 이렇게 실험하는 거예요. 비커에 물을 가득 채우고 그런 다음에 추를 물에 완전히 잠기게 하면
이렇게 물이 흘러 넘치겠죠? 그 흘러 넘친 물을 수조에다가 받아낸 다음에 흘러 넘친 물의 무게를 측정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3N으로 측정이 돼요. 즉, 이 물체의 부력은 결국 이 물체의 부피만큼의 물이 흘러 넘쳤겠죠. 그 물의 무게랑 같다는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러니까 부력은 결국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랑 같다. 그러니까 이 물에 물체가 들어가면 물체의 부피만큼의 물이 흘러 넘칠 것이고 그 물의 무게가 부력과 같은 값으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부력값을 물체가 밀어낸 물의 무게와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물속에 잠긴 이 물체의 부피가 클수록, 그쵸? 클수록 흘러넘친 물의 무게는 더 커질 거니까 이 물체의 부피에 비례해서 부력이 커지게 되겠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우리 앞에 실험에서 도 이 물속에 잠겨있는 이 물체의 부피, 이거에 비례해서 이 부력값이 커진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잠긴 부피가 2배가 되니까 부력값도 2배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배에 짐을 많이 실어도 배가 물에 뜨는데 그 까닭이 뭔지 부력을 이용해서 생각을 해볼게요. 짐을 싣지 않는 배는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이렇게 비교적 작죠. 요 정도예요. 짐을 가득 실은 배는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이렇게 커졌어요. 자, 짐을 싣지 않는 배는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작고, 짐을 가득 실은 배는, 이렇게 짐을 가득 실은 배는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이렇게 크죠. 이렇게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클수록 이 배에 작용하는 부력의 크기가 커요. 자, 이렇게 짐을 가득 실은 배는 빈 배보다 물속에 잠긴 배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력이 더 크게 작용해요. 그래서 배에 짐을 많이 실어도 배에 짐을 많이 실으면 이 배의 중력은 커지겠지만 물에 잠긴 이 배의 부피가 크기 때문에 부력이 더 커서 결국 배에 짐을 많이 실어도 배가 물에 뜨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잠수함을 한번 살펴볼게요. 잠수함이 지금 이 위에 떠 있어요. Engine room secure the diesel. Shift propulsion to the battery. Engine room secure diesel, switch propulsion to the battery. Main induction indicates shut. Aye. Greenboard skipper. Very well. Passing the 100 fathom curve, on course on time, sir. Engine room reports secure diesels, propulsion switch to battery. Very well. All ahead 2/3. All ahead 2/3, aye. Mr. Emmett, take her down. Make your depth 150 feet, 10-degree down bubble. 150 feet, 10-degree down bubble. Aye, sir. Chief of the watch, sound the dive alarm. Pass the word along to 1MC. Open the main valve. 탱크를 연다는 말이 나오고요. Dive. Sir, main ballast tank vents indicate over. Aye, all planes dive, 15 degrees. All planes dive 15 degrees, huh? All clear. Decks are washed.
That's the wash. Aye, sir. 자, 잠수함이 이제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바닷물 위에 떠있던 잠수함이 바닷물 아래로 가라앉는 영화 장면을 보았어요. 자, 그럼 잠수함은 어떻게 바닷물 위에 떠있다가 바닷물 아래로 가라앉을 수 있는지 그 원리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잠수함에는 아까 영화 속에 나왔던 탱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잠수함에 탱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탱크에 이렇게 바닷물을 채워요. 그러면 공기가 밖으로 배출되면서 잠수함의 무게가 부력보다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잠수함이 바닷물 속으로 가라앉게 되는 거고요. 반대로 잠수함은 압축 공기를 싣고 있는데 이 탱크에다가 공기를 채워요. 그러면 바닷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면서 공기가 차 있으니까 잠수함의 무게가 부력보다 작아지고 그래서 바닷물 위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중력과 부력의 관계를 이용해서 잠수함이 뜨고 가라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부력에 대한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